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콩나물 국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국밥충들을 위해서 특별한 양념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재료가 정말 간단합니다. 꼭 필요한 재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마입니다. 그냥 물에 대충 헹궈가지고 바로 끓이려고 하는 곳에다가 20g을 넣어줍니다. 20g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메인 재료인 콩나물입니다. 이 콩나물은 저는 지금 써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를 준비했습니다. 일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희 아구찜이나 이런 집에 가면은 먹는 그 콩나물 있잖아요. 굵고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거.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콩나물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중량 3.5kg에 저는 2,900원에 샀습니다. 동네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다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싸니까 콩나물 국도 끓여 먹고 콩나물 밥도 해 먹고 콩나물 반찬도 해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요거 하나를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 많아요. 일반 콩나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량은 잠시 후에 씻어 와서 재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물을 위한 재료는 저거 두 개가 다라고 보셔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대파입니다. 아주 송송송송송송 얇게 썰었고요. 이따 고명으로 얹고 오늘 아주 좀 특별한 양념장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양고추와 대파를 50g씩 준비했습니다. 오징어입니다. 콩나물 국밥집 가면은 기본 뭐 4,000원짜리 이런 거 오징어 안 넣어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런 걸 얹어주고 돈 1,000원씩 더 받는 그런 거고, 식감도 좋고 뭐 오징어 맛있잖아요. 그래갖고 준비한 겁니다. 오징어는 저는 2마리 준비했는데 1마리만 사용할 겁니다. 이게 한 팩이라서 그냥 이렇게 사왔고요. 손질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건새우입니다. 집에서 육수, 국물 내기 이런 거에 4대장이 다시마, 황태, 멸치, 건새우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이걸 사용 안 하려고요. 특히나 건새우 같은 경우는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맛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요. 좋아하시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4대장은 저는 유일하게 딱 황태채만 20g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멸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멸치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거랑은 똑같지 않다는 거. 진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마는 아까 넣었고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저는 오늘 500g만 사용하겠습니다. 머리를 따시는 거는 자유입니다. 너무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따주시고, 저같이 귀찮으심이 강하신 분들은 안 따고 사용해도 깨끗이만 씻으면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 집집마다 솥과 불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량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략 3.5L의 물을 넣었습니다. 바로 그냥 불을 켜주시고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 끓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저는 타이머를 7분에 맞추고 시작을 해서 끓여보겠습니다. 아직 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마도 건지지 않겠습니다. 불은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셔가지고 콩나물을 꾹꾹 누를 필요 없고요. 그냥 7분간 기다려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7분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머가 울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불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장 낮춰놓은 상태로 여기 넣었던 이 다시마와 콩나물을 건지겠습니다. 콩나물을 남겨놓고 여기다가 다 해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더 밖에서 사 먹는 느낌을 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4인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인분. 계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완벽하게 똑같이 끓이셨다면 몰라도 이 국물이기 때문에 아마 계량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은 어느 정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콩나물 국밥에서 저는 이 후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후추를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1 테이블스푼입니다. 액젓입니다. 멸치나 까나리, 피쉬 소스 다 상관없습니다.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새우젓은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고 싼 거 이런 거 국물에다가 사용하실 때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새우젓 좀 소스를 즐기고 싶거나 그러시면은 그거보다 이렇게 훨씬 씨알이가 굵은 육젓 같은 거 요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간이고요. 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살짝 싱거워요. 소금 간을 하셔도 되고 새우젓 간을 더 하셔도 돼요. 나중에 새우젓이랑 이런 거 타서 먹잖아요, 보통 이런 건. 근데 저라면은 이렇게 해주는 식당엔 안 갈 것 같아요. 어쩌다 갔다가 다시는 안 가는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어찌됐든 간에 감칠맛이 없어요. 멸치를 안 넣어서 뭘 안 넣어서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자, 올롬이 넣습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1티스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과연 마법의 백색가루는 어떤 맛을 내줄까? 1티스푼으로 저는 충분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맛을 봐드리고 싶어서. 오이씨, 뭐지?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확실히 맛있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완벽한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뭘 넣을 거냐?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멸치, 조개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다시다 요거 딱 하나만 씁니다. 제 모든 영상에 다시다는 쇠고기 다시다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시다 넣은 후에는 어떤 맛이 나는지 확 집어 던지고 싶은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졌어.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미료는 그냥 가감하시던가 안 넣으셔도 되지만 저 같으면 넣겠다는 거. 그리고 저 같으면 솔직히 다시다 좀 더 넣겠어요. 1 테이블스푼 정도 넣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감칠맛은 충분히 우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보고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기본적인 국물 작업은 끝난 것입니다. 실제로 콩나물 국밥집에 가셔도 대단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콩나물 국밥은 왠지 저렴해야 돼. 뭐 4,000원, 뭐 4,500원, 5,000원만 넘어가도 막 밖에서 입구부터 안 들어가고 벌벌벌 떨어. 그 안에 뭘 넣어줬는지, 어떤 정성을 어떻게 쏟았는지,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영혼을 실었는지 그거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안 중요한 거야. 누구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손님은 그냥 가격만 봅니다. 그리고 맛있으면 이 집 진짜 이 가격 대비 정말 먹을만하다. 이러면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암만 저렴해도 맛이 없으면 안 가겠죠? 그런데 암만 맛있어도 비싸면 잘 안 가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다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그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같이 서로 이해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내시고 불을 세게 올리고 오징어를 넣어줍니다. 황태를 넣어줍니다. 황태는 금방 뺄 거예요. 그냥 뜨거운 물에서. 뭐 물론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징어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거나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해물류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 누구야 하고 뽐내는 애들이 첫 번째 꽃게하고 두 번째 오징어예요. 걔는 나 걔야. 그런 다음에 다른 애들 다 죽여요. 그럴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른 맛을 죽일 정도로.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두 번째는 오징어예요. 오징어랑 무만 넣고 끓이고 그냥 거기다가 조미료만 슬슬 풀어도 너무너무 끝내주는 맛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징어만의 그 확실한 맛이 나옵니다. 오징어나 꽃게는 다른 애들이랑 같이 쓰면은 확실히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 넣고 만약에 오징어를 많이 끓여버렸으면 오징어의 향이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징어는 굉장히 빠르게 익습니다. 길어야 1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황태도 같이 빼줍니다. 자, 이러면 진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부장은 원래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징어같이 이런 해물류나 그러니까 익히지 않아 있던 걸 국물에 넣었으면은 이 상태로 그냥 안 끓고 나서 끄지 마시고 끓은 다음에 꺼주시는 게 더 안전빵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미신 같은 거죠. 뭐 부적 같은 건데 저는 그렇게 해요. 끓는 거에 뭘 넣었다가 빼고 나서 계란국이 아닌 이상은 항상 다시 한번 끓을 때까지는 꼭 기다립니다. 그래야지 뭔가 믿음이 가. 자, 저는 이거 끓이고 알아서 하고 양념장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독특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는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검증이 안 됐으니까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제 입맛에는 맛있다는 거. 아저씨 뭐냐고. 고춧가루 3테이블입니다. 3테이블. 굵은 거 고운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고운 거보다 살짝 그냥 적당히 굵은 거 사용하는데 나중에 풀릴 때 고운 거는 잘 안 풀려서 그런 이유입니다. 방금 전에 끓였던 황태입니다. 황태를 테이블스푼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아보겠습니다. 꾹꾹 눌러서 2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아, 물론 잘근잘근 다졌습니다. 오징어 다리입니다. 똑같이 잘근잘근 다져서 2테이블을 넣겠습니다. 새우젓 튼실한 놈으로 해서 2분의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매운 고추 썰은 것도 1테이블스푼 정도를 넣겠습니다. 다진 파입니다.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2분의 1테이블스푼입니다. 진간장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액젓 2분의 1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여기에 콩나물 국밥 육수를 2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또다시 나온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1티스푼. 다시다 똑같이 1티스푼입니다. 티스푼. 섞어보겠습니다. 섞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마법의 백색가루와 황색가루는 왜 또 들어가느냐, 저기에 이미 감칠맛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안 넣고 그냥 넣어버리면은 저기 있는 감칠맛이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먹여보니까 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원래 빨간 음식이 아닌 설렁탕, 뭐 콩나물국밥, 순댓국 뭐 등등등 있잖아요. 저처럼 그냥 안 타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꼭 빨간색 양념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 동생, 친동생.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양념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파랑 이런 게 아직은 좀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쑥쑥 죽어요. 이 정도면은 농도랑 이런 건 딱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따 타서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타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맛은 봐드릴게요. 마무리로 다 담고 끝내보겠습니다. 뚝배기를 준비하시고 콩나물을 덜어줍니다. 끓어든 육수를 2컵 480ml 정도를 부어주겠습니다. 콩나물 국밥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안 주면은 왠지 너무너무 서운한 술안입니다. 술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주잖아요. 여기다 넣어주는 방법, 날계란을 주는 방법. 아니다, 세 가지구나. 미안합니다. 하나는 이제 밥그릇 같은 데다가 반숙 그거 주는 거, 보온고에 넣어놨다가. 그렇게 세 가지인데 저는 날계란을 나중에 타서 먹긴 싫고 제가 원하는 대로의 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콩나물 가운데를 살짝만 숟가락으로 한번 하고 계란을 가운데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품이 생기는 거를 걷으실 필요는 없는데 걷어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뜨거운 국물을 스푼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만 하셔도 이렇게 계란이 빼꼼 나와있는 계란 노른자는 안 익고 겉에 흰자만 막을 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그게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게 좋으시면 청양고추, 대파, 그리고 이 오징어, 저는 오징어 그냥 얇게 채쳤어요. 깍둑썰기 안 하고 채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물을 쪽 짜서 잘근잘근 다져놓은 바로 이 김치입니다.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일단은 계란은 제가 원하는 딱 그 정도의 반숙으로 잘 익었어요. 일단 먼저 이런 거 먼저 호로록 먹어주는 게 기분 좋죠.
섞지 않고 국물 맛부터 끓이면서 뭐가 또 달라졌나 어쩌나. 맨날 제가 하고 제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신빙성 떨어지는 분 솔직히 많을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맛있어. 존나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안 섞고 그냥 국물만 이렇게 떠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어우 맛있다. 섞어보겠습니다. 김치랑 뭐 파, 고추 이게 살짝 매콤한 맛도 올라오고 오징어 맛도 많이 올라와요. 이 오징어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김치는 당연히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 안 섞인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김치화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아까 갖고 있었던 그 맛이 좀 떨어져. 그래도 맛있네. 여기다 취향껏 저는 후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후추를 제가 좋아하는 만큼을 더 풀고 아까 했던 간이 센 간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새우젓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넣어 먹잖아요. 새우젓이랑 거기 있는 이 새우젓 국물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간을 좀 더 맞추기 때문에 살짝 싱거운데 새우젓을 넣고 간을 살짝 맞추면 이 새우젓의 이 꼬릿꼬릿한 맛 이런 것들이 역시 확실히 간이 맞으니까 더 맛있네. 웃기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바로 다대기를 풀어가지고 맛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조미료 맛이 그 감칠맛이나 그런 게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까 전에 안 섞었을 때는 그래도 그 감칠맛이랑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김치랑 이런 걸 섞어 놓으니까 감칠맛이 떨어졌어. 솔직히 미원 다시다를 넣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다시다를 아까 2분의 1 테이블스푼이 아니고 더 넣어야 돼. 1 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셔야지 그래야 좀 더 감칠맛이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물론 김치를 넣었을 경우에만 김치가 맛을 확 바꾸네. 솔직히 속이 뜨겁다. 맛있어. 계속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징어와 황태를 넣은 양념장을 넣고 비볐을 때는 어떤가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치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내가 다 맛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설명드릴 것도 없고 간단한 거니까 한 번씩 해서 드셔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겨울철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깍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깍두기를 그럼 깍두기가 맛있으니까 그냥 물 말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저는 가서 이거 마저 먹겠습니다. 밥 말아가지고 이제 후딱후딱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이 깍두기나 이거나 저는 계량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치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 저랑 비슷하게 하시려면은 제가 한 계량을 테이블스푼으로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테이블 15ml, 4테이블 60ml 이거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맛있게 만드실 수 있고 기억하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